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내 인생도 끝나는 걸까? 박은혜 육살새는 싸늘한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앙상한 감나무 가지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사흘 전 평생의 반려였던 남편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떠나보낸 후 그녀의 시간은 늦가을 스산한 풍경 속에 멈춰버린 듯했다. 정갈하게 정돈된 연립주택 안은 숨막히는 적막감만이 감돌았다. 창밖으로는 이미 겨울 채비를 마친 바람이 휑한 소리를 내며 지나갔고 그 소리는 마치 은혜의 텅 빈 마음을 핥히는 듯했다. 두 자녀는 결혼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바쁜 생활 탓에 자주 찾아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걸려오던 안부 전화마저 남편의 장례 후에는 뜸해진 느낌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그녀의 삶에서 얼마 남지 않았던 외부와의 연결고리마저 희미하게 만들었다. 동네 노인정 프로그램도 성당의 봉사활동도 기약 없이 중단된 지 오래였다. 그녀에게 허락된 세상은 이제 손안의 작은 스마트폰과 그 너머의 막막한 온라인 공간뿐이었다. 선생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셨는지요? 어느 날 저녁 습관처럼 접속한 SNS 마음의 정원에서 낯선 이로부터 쪽지가 도착했다. 푸른솔 정우진이라는 닉네임이었다. 프로필 사진 속 그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지적이고 온화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다. 고급스러운 안경 너머의 눈빛은 따뜻했고 배경으로는 고풍스러운 서재가 보였다. 며칠 전 은혜가 어느 무명 시인의 시에 짧게 단 감상평을 인상 깊게 읽었다는 내용이었다. 선생님의 댓글에서 깊은 감수성과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 시인의 시를 참 좋아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은혜는 잠시 망설였다. 온라인에서 낯선 이와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지만 그의 프로필에서 풍기는 신뢰감과 정중하고 진솔해 보이는 메시지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다. 어쩌면 이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작은 위안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감이었을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제 짧은 글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시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정우진과의 대화는 은혜의 메마른 일상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캐나다에서 건설 관련 사업을 하는 재미교포 사업가로 소개했고 오래전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지낸다고 했다. 놀랍게도 그 역시 은혜처럼 시와 음악 그리고 오래된 영화를 좋아했다. 은혜가 젊은 시절 즐겨 읽었던 시인의 이름을 대면 그는 그 시인의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까지 줄줄 꿰고 있었다. 은혜가 무심코 흘린 남편과의 추억 이야기에 그는 깊은 공감을 표하며 자신의 사별 경험을 조심스럽게 꺼내놓기도 했다.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 마치 오래전 세상을 떠난 제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제 아내도 선생님처럼 참 현명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정우진은 은혜를 선생님 또는 마음이 통하는 누님이라 부르며 깍듯한 존경심과 함께 따뜻한 친밀감을 동시에 표현했다. 그의 메시지는 항상 정중했고 은혜의 감정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듯했다.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도착하는 그의 안부 인사와 잠들기 전 주고받는 짧은 대화는 어느새 은혜의 가장 큰 기다림이자 위안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정우진에게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열고 남편을 잃은 슬픔과 자식들에게서 느끼는 서운함, 그리고 깊은 외로움까지 털어놓기 시작했다. 정우진은 언제나 진지한 태도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따뜻한 위로와 현명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은혜는 생각했다. 어쩌면 신께서 이 외로운 늙은이에게 마지막 선물을 보내주신 것인지도 모른다고. 어느덧 시간은 흘러 겨울에 문턱 첫눈이 내린다는 소식이 들려오던 날이었다. 정우진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아프리카 빈민 지역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 건립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는 자신이 찍었다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 몇 장을 함께 보내왔다. 선생님처럼 평생을 아이들 교육에 헌신하신 훌륭한 교육자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분명 이 아이들의 간절한 꿈을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이 좋은 일에 작은 정성이나마 함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금액의 많고 적음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 한 자락이면 충분합니다. 은혜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과 함께했던 그녀에게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다는 것은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었다. 더구나 자신이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는 정우진 씨가 추진하는 일이지 않은가.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얼마 안 되는 비상금 중 20만 원을 그가 알려준 해외 자선단체 명의의 계좌, 물론 가짜였다로 송금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계시기에 아직 세상은 살만한 곳입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은 제가 책임지고 저 멀리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온전히 전달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눈에 선합니다. 정우진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여러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지고 가까워진 듯했다. 그는 이제 거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은혜에게 전화를 걸어 다정한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고 그녀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챙기며 마치 친동생이나 아들처럼 살갑게 굴었다. 그는 종종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돌아가신 저의 자애로우신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저희 어머니도 선생님처럼 참 현명하고 따뜻한 분이셨거든요. 라거나 제 사업이 아무리 힘들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렇게 선생님과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큰 힘을 얻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단순한 온라인 친구가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저를 깊이 이해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는 식의 말로 은혜의 모성애와 연민을 교묘하게 자극하며 그녀의 마음속 가장 부드러운 부분을 파고들었다. 은혜는 이제 정우진을 단순한 온라인상의 말벗이 아닌 자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 그녀는 그가 들려주는 해외 사업 이야기, 그가 겪는다는 고충, 그리고 그가 꿈꾼다는 미래에 대해 마치 자신의 일처럼 귀 기울였고 진심으로 그의 성공과 행복을 빌었다. 가끔 그의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면 자신이 더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했다. 그만큼 정우진이라는 존재는 이미 은혜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정우진으로부터 평소와 달리 다급하고 불안한 목소리가 담긴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진행 중인 캐나다 현지의 대규모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서 갑작스러운 자재 공급 차질과 현지 하청업체의 예기치 않은 부도 사태가 겹쳐 일시적으로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안에 긴급 자금 500만 원만 어떻게든 해결되면 이 큰 위기를 넘기고 프로젝트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해외에 나와 있는 상황이라 갑자기 현지에서 그만한 자금을 융통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선생님, 정말 이런 부탁드리기 송구스럽지만 이번 한 번만 저를 믿고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선생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이 프로젝트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빌린 돈은 물론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이자까지 두둑이 쳐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아니 당장 다음 달 안으로 꼭 갚겠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시면 제가 이 위급한 상황에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손을 내밀 사람이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은혜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500만 원. 그녀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유산과 자신의 빠듯한 연금으로 생활하는 그녀에게는 감당하기 버거운 금액이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정우진의 절박한 목소리, 그동안 그가 보여주었던 진심 어린 모습, 그리고 나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그의 말이 그녀의 마음을 사정없이 흔들었다. 만약 자신이 이 부탁을 거절한다면 그가 정말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소중한 인연마저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은혜는 결국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간직해왔던 남편의 마지막 비상금 통장을 해약하기로 결심했다. 그래, 이 돈은 원래 없던 돈이라고 생각하자. 정우진 씨가 저렇게까지 어려운데 내가 모른 척할 수는 없지. 그동안 그에게 받은 위로와 격려가 얼만데. 깃도 잘 해결될 거야.
그리고 약속대로 곧 갚아주겠지.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하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을 찾았다. 창구 직원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애써 피하며 그녀는 정우진이 알려준 낯선 이름의 계좌, 물론 대포 통장이었다로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송금했다. 돈을 받은 직후 정우진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일이 잘 해결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라며 거듭 감사를 표했다. 은혜는 그제야 무거운 돌덩이 하나를 내려놓은 듯 안도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 후 며칠 동안 정우진의 연락은 눈에 띄게 뜸해졌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오던 그의 다정한 메시지도 따뜻한 목소리의 전화도 더 이상 없었다. 은혜가 먼저 메시지를 보내도 한참 뒤에야 일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짧고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은혜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밤이면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날들이 늘어갔다. 혹시 내가 속은 건 아닐까?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지만 차마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초조한 기다림의 시간이 한 달쯤 흘렀을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짧은 안부만 전해오던 정우진으로부터 어느 깊은 밤 거의 절규에 가까운 다급한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던 캐나다 프로젝트가 마지막 통관 절차에서 예상치 못한 엄청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당장 내일 오전까지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동안 투입했던 모든 자금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저는 현지에서 사기죄로 고소당해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최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극도의 공포와 절망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선생님, 염치 없다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정말 이번 한 번만 더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고비만 넘기면 저는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즉시 한국으로 돌아가 선생님께 가장 먼저 달려가 평생 선생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만약 이번 일이 잘못되면 저는 더 이상 살아갈 희망도 용기도 없습니다. 어쩌면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잘못되면 혹시라도 저 때문에 선생님께 조금이라도 피해가 갈까봐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은혜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2천만 원.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그녀가 평생을 아끼고 모아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를 대비해 마지막까지 손대지 않고 고이 간직해왔던 그야말로 그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다. 하지만 정우진의 목소리에는 죽음까지 암시하는 듯한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만약 자신이 여기서 외면한다면 그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상상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덧붙인 말, 자신 때문에 선생님께 피해가 갈까봐 두렵다는 그 말은 마치 그녀의 죄책감을 교묘하게 후벼 파는 듯했다. 은혜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세우며 고민했다. 딸 서연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이미 한 차례 큰 돈을 보낸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행여나 자식에게 짐이 되고 어리석은 엄마로 낙인 찍힐까봐 두려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남편의 퇴직금 일부가 담겨있던 그녀의 마지막 남은 예금 통장에 손을 대기로 비극적인 결심을 하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떨리는 발걸음으로 은행을 찾은 그녀는 창구 직원이 고액 현금 인출 및 송금에 대해 재차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며 사용처를 캐묻자 미리 생각해두었던 대로 아들 내외가 이번에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는데 전세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보태주는 돈입니다. 부모된 도리로 그 정도는 해줘야지요 라고 간신히 둘러대며 돈을 찾아 정우진이 알려준 또 다른 낯선 이름의 계좌로 송금했다. 그녀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송금 확인 메시지를 보낸 직후 정우진으로부터 짧고 다소 형식적인 감사 메시지가 도착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곧 모든 것을 정리하고 좋은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그것이 그와의 마지막 연락이었다. 바로 다음 날부터 그의 SNS 계정은 현재 활동하지 않는 사용자입니다라는 메시지만 띄운 채 모든 게시물이 사라졌고 그가 알려주었던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이거나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해서 흘러나올 뿐이었다. 은혜의 세상이 산산조각나며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허공만 응시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듯했다. 며칠 밤낮으로 은혜는 식음을 전폐하고 멍하니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자신이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소중한 돈, 그리고 남편의 마짐 흔적까지 송두리째 낯선 남자에게 사기당했다는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견딜 수 없는 자책감과 수치심에 그녀는 거의 반미치광이 상태였다. 내가 어쩌자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그 돈이면 우리 손주들 대학 등록금이라도 보태줄 수 있었을 텐데 먼저 간 당신에게 내가 무슨 면목으로 이제 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끝없이 이어지는 후회와 절망 속에서 그녀는 삶의 모든 의욕을 상실한 채 어둡고 차가운 방구석에 스스로를 유폐시켰다. 가끔 정신이 들 때면 자신도 모르게 창밖 앙상한 감나무 가지를 보며 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내 인생도 저렇게 끝나버리는 걸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곤 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며칠째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이 된 딸 42세. 워킹맘이 예고 없이 친정집을 찾았다. 초인종을 여러 번 눌러도 아무런 기척이 없자 불안한 마음에 미리 알아두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서연은 거실 소파에 넋나간 사람처럼 힘없이 앉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며칠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듯한 어머니의 초췌한 몰골,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객한 눈, 그리고 집안 전체에 무겁게 내려앉은 절망적인 침묵은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하게 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활쑥해지셨어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서연의 다급한 물음에 은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초점 없는 눈으로 딸을 바라볼 뿐이었다. 서연은 더욱 불안해져 어머니의 주변을 살피다가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어머니의 스마트폰을 발견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잠금 화면을 풀어 SNS 앱을 열어본 서연은 푸른솔 정우진이라는 낯선 남자와 어머니가 주고받은 수많은 대화 내용과 그 아래 첨부된 은행 송금 내역들을 차례로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게 된 순간 서연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엄청난 충격과 함께 머리끝까지 치솟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를 당하실 수가 있어요? 이 정우진이라는 사람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도 없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평생 모으신 돈을, 그것도 아빠가 남기신 그 소중한 돈까지 이런 놈한테 다 날리실 수가 있냐고요. 은혜는 딸의 거칠고 날카로운 질책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어린아이처럼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딸에게 받는 비난보다 평생을 바보처럼 살아온 스스로에 대한 깊은 혐오감과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이 그녀의 가슴을 더욱더 아프게 짓눌렀다. 한참 동안 격앙된 감정으로 어머니를 몰아세우고 다그치던 서연은 그러나 이내 스캐머의 치밀하고 악랄한 심리조종 수법과 그동안 어머니가 홀로 외로움 속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그리워했는지를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목이 메어오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가 힘없이 떨고 있는 어머니의 앙상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으며 함께 흐느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이건 절대로 엄마 잘못이 아니야. 엄마 마음 약하고 외로운 거 이용해서 이렇게까지 한 그놈이 천하의 개자식이지. 내가 어떻게든 그놈 잡을 수 있도록, 아니 꼭 잡아서 죗값 치르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볼게. 그러니까 엄마, 제발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 응? 이제 나랑 같이 해결해 나가자. 서연은 그날부터 회사를 잠시 휴직하고 어머니의 사건 해결에 매달렸다.
그녀는 먼저 어머니를 설득하여 함께 인근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을 찾아가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더 미온적이고 냉담했다. 할머니, 요즘 이런 종류의 온라인 국제 로맨스 스캠은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점점 조직 형태로 활동하기 때문에 범인 검거나 피해 회수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미 많은 노인분들이 비슷한 피해를 보고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저희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접수는 해드리겠지만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으실 겁니다. 경찰의 무성의한 태도에 은혜는 또 한 번 깊은 절망감에 빠졌지만 서연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IT 관련 회사에 다니는 대학 동기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의 스마트폰에 남아있는 정우진의 프로필 사진이 실제로는 수년 전 캐나다의 한 무명 풍경 사진 작가가 자신의 개인 SNS에 올렸던 작품을 교묘하게 도용한 것임을 밝혀냈다. 또한 어머니와 정우진이 주고받았던 수많은 대화 내용을 밤새도록 꼼꼼히 분석하여 그의 말투 특징, 자주 사용하는 어휘, 감정 변화 패턴, 그리고 그가 언급했던 사업 관련 정보들의 허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그가 사용했던 여러 개의 대포통장 계좌 정보, 예금주, 거래은행, 입출금 내역 등을 확보하여 경찰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서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국내의 주요 노년층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과 로맨스 스캠 피해자 지원 온라인 카페 등의 어머니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함께 스캐머 정우진의 프로필 정보, 도용된 사진, 사용했던 SNS 계정 아이디, 주요 사기 수법, 대화 패턴 등을 익명으로 상세하게 게시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제보를 기다렸다. 며칠 뒤 기적처럼 서연이 올린 게시글을 보고 자신도 정우진 또는 매우 유사한 수법을 사용하는 다른 가명의 인물에게 비슷한 로맨스 스캠 사기를 당했다는 다른 노년층 피해자들, 처음에는 2~3명이었지만 점차 그 수가 늘어났다로부터 조심스럽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진술과 증거 자료를 종합해 본 결과 스캐머는 최소 서너 개 이상의 가짜 신분과 다양한 SNS 플랫폼 계정을 이용하여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활동하며 피해자 대부분이 남편과 사별하거나 자녀들과 떨어져 사는 외로운 노년층 여성들이었고 피해액 규모가 확인된 것만 해도 최소 수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심각한 연쇄 사기 사건의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은혜는 자신과 똑같은, 아니 어쩌면 자신보다 더 큰 아픔과 상실감을 겪은 다른 피해자들의 절절한 사연을 접하면서 이 끔찍한 고통이 자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역설적이게도 작은 위안과 함께 강한 연대감을 느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혼자 괴로워하거나 스스로를 책망하는 대신 이들과 함께 힘을 모아 악랄한 스캐머의 파렴치한 범죄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다는 뜨거운 용기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서연도 어머니의 이러한 긍정적이고 강인한 변화에 큰 힘을 얻어 다른 피해자 자녀들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변호사 선임 등 공동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외롭고 힘겨웠던 싸움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듯했다. 서연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들의 끈질긴 노력과 체계적인 증거 수집, 그리고 한 용기 있는 기자의 심층 취재를 통해 이들의 국제 로맨스 스캠 피해 사건은 마침내 주요 일간지와 방송 뉴스를 통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공론화되었다. 연일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온라인상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자 처음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경찰도 마지못해 특별수사팀을 꾸려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스캐머 정우진 일당이 국내외에서 로맨스 스캠 범죄에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 SNS 계정들은 대부분 차단되었고 그의 구체적인 사기 수법과 특징들이 널리 알려져 유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데 일부 기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국경을 넘나들며 교묘하게 IP 주소를 우회하고 여러 나라의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고도로 조직화된 전문 사기단의 특성상 그의 완전한 신원 확보나 국내 송환 및 검거 그리고 피해액 전액 회수는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는 또 다른 이름과 또 다른 얼굴 그리고 더욱 교묘해진 수법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온라인 세상을 배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온라인 익명성 기반 범죄의 현실적인 한계와 씁쓸한 여운을 남겼다. 은혜는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되찾지 못했다는 물질적 상실감과 한때나마 진심으로 믿고 의지했던 인간에 대한 깊은 배신감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단기간에 완전히 치유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스럽고 험난했던 사건을 겪는 과정에서 한때는 서먹하고 어색하기까지 했던 딸 서연과의 관계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을 만큼 더욱 깊어지고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아끼며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모녀 관계로 발전했다. 또한 자신과 똑같은 아픔을 공유한 다른 피해자들과의 진솔한 소통과 따뜻한 연대를 통해 혼자가 아니라는 강한 위안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 연결고리를 다시 찾게 되면서 조금씩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아갈 수 있었다. 사건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마무리되고 일상으로 돌아온 후 은혜는 자신의 아프고 부끄러웠던 경험을 더 이상 어둠 속에 숨겨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지역 노인복지관의 작은 강당이나 온라인 노년층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다른 노인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 및 온라인 로맨스 스캠 예방법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나누는 작은 강연을 하거나 진솔한 경험담을 담은 글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과거에 끔찍했던 상처를 다시 꺼내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마치 벌거벗겨진 듯 무척이나 힘들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자신의 용기 있는 고백과 생생한 경험 공유를 통해 단 한 명의 잠재적 피해자라도 비슷한 불행의 늪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당당하게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진솔하고 용기 있는 행동은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다른 많은 피해자들에게도 큰 위로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작은 힘과 용기를 주었다. 어느덧 매섭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주말 오후였다. 은혜는 새로 사귄 SNS 친구들, 같은 로맨스 스캠 피해자 모임에서 만나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동년배 할머니들이나 혹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이웃들과 함께 집 근처 공원으로 봄나들이를 나와 따사로운 햇살 아래 활짝 핀 개나리와 진달래꽃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으며 정겹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스마트폰 배경화면은 더 이상 외로운 풍경 사진이 아니었다. 이제는 사랑하는 딸 서연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손주들과 함께 활짝 웃으며 찍은 행복 가득한 가족 사진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가끔 SNS를 사용했지만 이전과는 달리 항상 건강한 경계심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온라인 세상을 현명하게 대처했으며 자신의 작은 베란다 화단에 정성껏 심어 가꾼 아름다운 봄꽃들이 하루가 다르게 활짝 피어나는 것을 보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과 삶의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알리는 눈부신 봄의 기운이 가득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깊은 슬픔과 절망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잔잔하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고 깊은 미소가 잔잔히 어려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마침내 진짜 봄이 찾아온 것이었다.